다음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 그 2단계의 그 제일풍경채 뒤편에 우미린 클래스 1이 출발을 했습니다. 분양 공고가 났고 9월 5일, 6일, 7일 해갖고 특공 1순위, 2순위 이렇게 84ABC로만 해갖고 875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제가 그 전편에서도 그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주택자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을 하셔가지고 당첨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초중고 학세권이고, 제일풍경채 한 단지를 지나서 본 100이 역사가 신설이 되고요.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정도 선. 분양가가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입주를 하는 그런 아파트들 피 주고 사도 한 7, 8천 주고 사도 이 분양, 더 나을 수도 있다. 2년 반을 먼저 입주를 바로 해버리니까. 다음은 인천의 행정구역, 인천광역시죠.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 검단구 같은 경우는 검단구가 아니죠. 인천 서구가 인구가 한 56만 명 돼요. 현재 인구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는 계속 이제 입주를 올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겠죠. 우리가 3만 4천 세대, 총 1, 2, 3단계 해갖고 7만 5천 세대면은 곱하기 2.3 하면은 한 16만, 17만 정도 검단 신도시 인구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주변의 인구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5만, 30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도 다시 뽑고 2단계 검단구 청사가 이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인천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영종도도 이제 구로 되고 영종구가 되고, 송도는 구가 아니고 그냥 기존의 연수구, 저희는 검단구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 상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반 앞에 제가 저번 달에 금호올림 쪽 상가, 롯데부지 쪽 상가하고 우리 우미린 호반 쪽의 상권이 어느 게 좀 좋은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제 상권이 이쪽이 더 크죠? 한 70% 정도도 안 되죠. 금호올림 있는 쪽은. 이 호반이나 우미린 쪽에 비하면. 물론 이제 뭐 거리가 가깝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6차선이 넘어가게 되면 유인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우리 우리 사무실이 있는 원당동에서 원당지구서부터 유연사거리까지 중심도로는 8차선이고, 또 검단신도시 1단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는 6차선이란 말이에요. 6차선 정도 되면 유인력이 떨어진다. 다만 우미린 호반 앞에 있는 상가들이 좀 많이 고전을 할 거다. 임차를 맞추는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건물이 프라자 상가도 건물이 들어오면 보통 한 60% 이상이 부동산이 들어와요. 부동산이 들어오는데 이미 이제 부동산은 저쪽으로 다 이제 선제 입주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0~30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0개 정도가.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도 확 질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창업이 부동산 이제 오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부동산이 한 60% 정도 한 면에서도 한 4~5개가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 한 3개, 4개 정도 임차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쪽 우미린이나 호반 쪽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된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대가 안 나가서 많이 힘들다. 처음에는 뭐 될 것처럼 다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임차인이 주는 월세를 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빌린 이자도 갚고 또 내가 나머지 부분을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는 게 상가 투자인데 그게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던 거고, 상가 투자를.
그런 거에 대한 그 상담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네, 하여튼 현 상황이 그렇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많이. 근데 이제 그 이 소식 다음으로는 저희 호반상가 앞에 그 주차 빌딩에 상가가 이제 들어오는데, 주차 빌딩의 상가에 저희 호반 들어가는 정문 바로 앞이죠. 거기에 이제 GS25 리프레시인가요? 그게 들어왔어요. 뭐라 그래 얘기를 되나, 이런 거는.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상가가 들어와서, 저희 이렇게 가보니까 저도 한번 들렸다 왔는데, 손님들도 엄청 많고, 우리 1단계 지역에 이제 슈퍼라고 얘기해야 되나, 큰 슈퍼가 이렇게 입점을 해서 그 영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는 것 같아요. 막 차도 많이 밀리고, 주차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또 이제 그쪽 주변으로 이제 음식점도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권이 형성될 거고, 그러면 아주 좋은 상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실거래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중에 분양권 상태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를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입주는 먼저 하고 분양권 계약 변경은 좀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입주를 먼저 땡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북쪽에 보면, 파라곤 보타닉 파크가 지금 7월 달 말씀드렸는데 8개 거래 신고 건수가 8월 달에는 9개, 그래서 총 17개가 됐습니다. 금액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금액들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다 다운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밑에 먼저 입주했던 그 대방 1차 디에트르 더 펠리체는 7월 달까지 이제 거래 신고가 끝났어요. 4건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밑에 이제, 그냥 이제 입주를 모함이라도 또 있고, 밑에 좀 요즘에 좀 프리미엄이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위에 이제 대방 2차, 또 옆에 거기가 모아 미래도인가요? 그것도 있고, 아파트들 입주가 계속 한 달에 한 1000세대 이상씩 계속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도 거래가들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올해가 또 지나게 되면 내년에는 또 없어서 못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주의 택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단 신도시 F1이나 F2, F3, 또 F4, F6, 2단계, F4하고 F6는 2단계니까 아직 멀었고, 한 3년 뒤에 얘기고, 1단계는 이제 F1, F2, F3, 이쪽에 이주택지가 있는데, 이제 거래는 좀 미미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택지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도 그 호반 앞에 그 수변로 쪽에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해서, 우리 손님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건축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주자 택지가 조금 좀 침체돼 있죠.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건축비는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건축 부분에서도 설계를 떠보면, 일조권 때문에 좀 깎이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요즘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빨리 일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근생들은 빨리 이렇게 출발을 하고 했는데, 이주자 택지만은 앞으로 착공하고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 최대한 빨리 저희도 수변로다 보니까 해서 착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단 신도시 소식도 전해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요번 22년도 8월 소식에서는 제가 8월 달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이제 대출이나 이런 변경되는 소식들이 많아서 이렇게 전해드린 거고, 이제 투자에 대한 거를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공포에 못 사죠. 100명이면 90명 이상이 공포에 못 삽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고 채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언론에서 채권에 대한 쪽이 많이 흘러나오더라고. 사실은 금도 안 됩니다. 오를 만큼 올랐고 환율도 오를 만큼 올랐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1,10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많이 올랐고, 그럼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텐데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러더라고. 지금은 막 주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심하잖아요, 부동산은. 그래도 투자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이런 사이클이 돌아간다. 지금 또 뭐 채권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채권하고 또 환율에 투자한다 그래갖고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또 안 맞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주식 붐이 있을 때 그때 따라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말 듣고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멋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허영심이 많지. 투기인 거지, 투기. 멋으로 하는 거야, 투자를. 남들 다 한다 그랬는데 자기만 안 하면 이상하거든.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그 내실이 있어야지, 투자라는 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이런 그 사이클을 크게 보고 사이클을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조금 이제 그건데 그래도 지역별로 세밀하게 뜯어보고 나면 투자할 때는 많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안 돌아다니고 그 친구들 얘기나 듣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해니까 그러는 거고. 내가 그랬잖아. 작년, 재작년까지 눈 감고 하라 그랬잖아요. 눈 감고 해서 다 벌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문가 얘기를 들어도 틀릴 확률이 많다. 그래도 전문가 얘기를 듣고 하는 시대가 된 거죠. 타이밍이.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무리지어서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연성을 가지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럴 때는 호황기 때는 주식이 호황기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맨날 공부하면 뭐예요? 아는 거는 엄청 많어. 응? 투자를 못 하는데. 응? 이제 지금 50대 돼갖고 투자를 지금 50살 살 때까지 투자를 못한 사람이 60살 넘어서 소득 벌어오는 돈도 없는데 그 이후에 투자를 하겠어요? 못하지? 조금씩 잃어도 보고 따도 보고 여러 방면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60살 정년퇴임을 해도 90살 죽기 전까지 투자를 한단 말이죠. 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 돈으로 투자하는 거지. 60살 이전에 내가 활동하면서 투자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러신 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버시고 그나마 조금 좀 풍족한 노년을 갖고 가는 거고, 그거를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60살 이후에 투자를 하겠어요? 거의 못하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도 50살 이후에 주식 투자 시작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거를 이제 전문가를 얘기를 좀 경청하고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전문가 얘기를 듣고 해라. 옆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이웃 얘기 듣고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을 해서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미 다 했고, 지금은 우량 주식을 많이 사모을 때가 아닌가. 또 제가 있는 화성이라든지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는 지역에서 먼저 선점하는 거, 그런 투자.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나면 추석이에요. 저도 다음 주, 이제 요번 주구나. 요번 주 추석 내려가는데, 저는 이미 이제 한동 준공하고 한동 옆에 동을 지금 착공 허가가 나서,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 있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서 하루 이틀 숙식하면서 이렇게 화성에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가셨습니다. 뭐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전 관심도 없고 이미 뭐 다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화홍지구, 경기 남부 국제공항 예정지, 또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에 와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눈을 뜨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추석 잘 보내시고, 이 방송을 또 계속 듣고 계시는 또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 저 부동산 카페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검단신도시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조금은 힘들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이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으로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힘든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주특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수익도 나고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손님분들, 또 뭐 본의 아니게 제가 3년 이상을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제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좋은 추석,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